예, 안녕하십니까. 작심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6번째 이야기 제목은 이겁니다. 분배의 함정, 이재명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이 시리즈 홍준표와 이재명 두 정치인이 꿈꾸는 대한민국 얼마나 다르고 그 차이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걸 아주 쉽게 풀어보는 시리즈. 한국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개인의 책임과 기회를 강조하는 우파 정치 철학이 왜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는가? 이걸 팩트와 실제 사례로 하루에 하나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분배의 함정에 빠진 이재명, 왜 그가 말하는 평등과 복지 그 모든 것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미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약간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실제로 우리 세금으로 진행 중인단 말입니다. 자, 갑니다. 이재명 대통령 집권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여기저기서 돈 나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고령자 기본소득, 청년 월세 지원, 아동수당 확대, 그리고 최근에는 전국민 기본소득 검토까지 설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엔 듣기 좋죠. 와, 이제는 나라가 우리 먹여 살려주나 보다, 그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아십니까? 국가가 국민한테 직접 돈을 주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감사하지만 조금 지나면은 당연한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 줘야 만족하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분배의 함정 아니겠습니까? 한번 나눠주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추는 순간 표가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정책을 꺼내는 순간부터 국가는 더 이상 국민을 자립시키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달래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물어봐야 할 사항, 아니 도대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세금입니다. 부자한테 더 걷고 기업한테 더 걷고 심지어는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이 돈을 조달하게 됩니다. 자, 2024년 기준으로 국가 채무는 이미 1100조를 넘었어요. 1년에 들어오는 세금은 약 400조, 그런데 쓰는 돈은 600조 가까이 됩니다. 돈이 모자라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웃으면서 받겠지만 그건 결국 우리 아이들 세대가 세금 더 내고 물가 오르고 신용등급, 나라 신용등급 떨어지는 걸로 고스란히 갚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그러는 겁니다. 자, 이 점 홍준표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봅시다. 홍준표는 돈 나눠주자는 말 절대 안 합니다. 그 사람의 정책은 철저히 기회를 주자는 입장이에요. 기회를 주고 경쟁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사회, 그게 바로 자유시장경제입니다.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규제를 없애고 기업을 세우고 자영업자가 숨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국가의 파이가, 지금도 많이 커졌지만 파이가 커지면 그 안에서 충분히 복지를 할 수 있고 또 더 큰 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파이를 키우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이재명은 파이를 나누자는 거고요. 파이를 키우지 않고 계속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파이는 점점 작아지고 나누는 방식은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모든 사람이 조금씩 불행해집니다. 처음에는 와, 복지 좋다 하다가 나중에는 내 건 왜 내 건 줄고 남의 건만 많아지나? 요따구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왜 나는 안 주나? 또 이런 소리도 나옵니다. 왜 쟤는 더 받냐? 서로 싸우게 됩니다. 좌파들은 이 싸우는 것을 즐깁니다. 싸워야 표가 되니까요. 이게 분배의 끝장판입니다. 제가 하나 재미있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아이스크림을 나눠준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한 집당 한 개씩 줍니다.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다음 달에는 왜 우리 애는 2개 안 주냐? 왜 저 집에는 애가 둘인데 똑같이 한 개냐? 이런 불만이 쏟아집니다. 결국 아이스크림 나눠주는 걸 중단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왜 안 주냐고 또 항의를 합니다. 심지어 관리소장 해고하라고 합니다. 공짜에 익숙해지면 그게 사라졌을 때 분노로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공짜의 저주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지금 대한민국을 그 저주 속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은요, 처음엔 환호합니다. 하지만 나중엔 무기력해집니다. 나는 일할 이유가 없어져요.
나는 도전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나는 그냥 받는 사람으로 남을게요. 그 순간 국가는 멈추고 그리고 그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인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후원금 문제, 대장동 특혜개발, 재정 퍼주기 정책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재인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예산을 손에 쥐고 분배를 더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괜찮겠습니까? 그냥 참아야 됩니까? 정리해 봅시다. 홍준표는 돈을 퍼주는 대신 경제 자유를 보장합니다. 일자리 만들고 규제를 없애고 자영업자 도와주고 그래서 국민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이재명은 당장 좋아 보이는 정책을 선거 때마다 꺼내서 국민에게 약속합니다. 근데 그 약속의 대가는 우리의 세금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분배는 멋있어 보여도 결국 무너지는 길입니다. 자유는 힘들어 보여도 결국은 살아남는 길입니다. 정규재 선생님이 말했다나 인생은 고달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이야기 여기까지.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안 되셨다고 하더라도 댓글에 여러분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내일은요 노동개혁 진짜 개혁인가 아니면 표심몰이인가 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좋아요 누르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유입니다. 이거 판타연에 아침에